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랑할 만하죠. 1심과 2심, 3심까지 승소한 사건이라서 어떻게 보면 3연승한 사건입니다. 1심도 승소, 2심도 승소, 3심까지 승소한 그런 사건. 그리고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충격적인 내용 많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승소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이죠? 네, 오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어서 판결이 잘 된 사건이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은 아내분이십니다. 네. 여자분이시고요. 두 분은 재혼 부부셨습니다. 재혼한 이후에 자녀 양육 문제, 상대방의 음주 문제 이런 걸로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급기야는 상대방이 네. 자녀와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까지 폭행을 하고 자녀를 폭행했어요? 예, 폭언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별고에 들어가셨는데 결국에는 의뢰인께서 소송을 제기하시고 네. 상대방은 또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우리 쪽 유리하게 우리가 이긴 걸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네, 이것도 실제 사건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울가정법원 사건이고 저희 의뢰인이 원고셨죠? 소송대리인 법무리 저희 사무실에 담당한 사건이고요. 위자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분할도 받고 그 다음에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고 양육비도 받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았어요. 과거 양육비까지 받은 굉장히 획기적인 잘 끝난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여기 반소 원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반소 피고. 근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본소에 의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원고가 이겼다는 거죠. 만약에 피고가 이겼으면 어떻게 나오겠죠? 본소가 아니라 반소에 의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치열하게 다툴 거 아닙니까? 상대방 잘못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보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게 본소거든요. 본소가 맞다. 원고의 주장이 맞아서 원고의 주장으로 이제 상대방이 이제 교체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혼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도 받은 거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 그럼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위자료도 받은 승소한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받았고 과거 양육비도 받은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니까 좀 충격적인 게 많아요. 이 재혼을 했는데 이 상대방 남편이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 술을 많이 드시고 술 먹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술 많이 먹고 이제 막 주사 부리는 사람 특징. 폭언과 폭행. 폭언과 폭행이 뒤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밤늦게 들어오고 막 새벽 일찍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4시, 5시 뭐 심지어 외박하고 들어오면서 조용히 들어오면 또 아무 말을 안 해. 막 또 자는 사람 다 깨웁니다. 막 아내도 깨우고 자식들도 깨우고 막 행패 부리고 내 말 좀 들어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깨워가지고 때리고 막 김대리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뭐 남편이 이제 호탕한 줄 알고 수도 정말 호탕한지 매일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막 깨우고 막 심지어는 주사를 부리면서 폭언폭행까지 한다. 매일매일 만약에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생활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아내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이다, 지옥 같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홍의사, 우리 동창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술 주사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네. 어때요?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지옥에 갇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동창회 가는 게 천국을 바라면서 가는 보통 이제 재밌어서 가잖아요. 동창이 얼마나 좋아요, 즐겁게.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뭐 그런 친구 한 명이 분위기를 다 망쳐놓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그런 친구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술병 같은 것도 막 심지어 던지고 막 그냥 옆에 있는 친구를 막 못 살게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냥 심지어는 막 욕설도 하고 그런 친구 있어요, 가끔. 그 친구가 평상시에는 멀쩡하거든. 그죠? 굉장히 멀쩡하고 뭐 점잖고 뭐 그런 친구인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변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이런 술 주사가 있는지. 엄청 많이 먹여봐요. 그렇죠. 이게 많이 먹여봐야 돼요, 술을. 왜냐하면 술에 만취하면은 이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점잖은 사람이다, 평상시에. 본인이 이제 자제하는 거예요, 그런 폭력성을. 주사가 있는 걸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술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뭐 안 마시려고도 하겠고, 평상시에. 근데 그런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제가 돼요?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제가 안 돼서 그동안 본인이 억눌러 왔던 감정, 폭력적인 감정이 폭발돼서 나와요.
우리 친구 그런 거 친구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동창회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 만나서 한두 시간 동안 힘든데 이 부인을 생각해 보세요. 부인. 평생 이런 남편과 살아야 된다고 하면 못 살죠. 못 살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아내한테만 이렇게 폭행 폭언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까지 그러는 거예요. 자녀한테까지 막 때리고 학대를 하고. 그러니 이제 아내분이 그래요. 내가 맞는 거는 그래도 참겠는데 나의 소중한 자녀가 맞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 못 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게 맞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해서 결국에는 이혼까지 됐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장만 가지고 안 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상대방이 폭행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상해 진단서. 상해 진단서. 그 다음에 혹시 뭐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영상. 그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혹시 맞았다고 CCTV. 내가 아무리 백날 맞았다고 주장해봐야 상대방이 안 때렸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항상 증거를 확보하시라. 상대방이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때리지 마. 그리고 빨리 CCTV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동영상 찍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때리겠죠? 그러고 또 때린 사람이면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런 사람하고 못 살죠. 1분 1초도 못 사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이런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애할 때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겠죠? 남자친구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뉴스에 보면 뭐 스토커도 많고 데이트 폭행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막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야. 왜냐? 이게 결혼 전에는 참거든, 그래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귀고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그래도 폭력까지는 잘 안 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폭행까지는 없어도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뭐가 나와요? 주사인데 폭언까지는 나온단 말이야. 설마 차마 때리진 못하거든. 그래도 이게 결혼 전인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그 사람도 있는데 때리겠어요. 근데 이제 폭언, 뭐 협박, 막말 이런 거는 나온단 말이에요. 화가 나다 보면은. 자, 근데 이 막말도 힘들고 폭언도 힘들고 협박도 힘들지만 이게 결혼하면 이게 더 점점 심해진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말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욕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폭행까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연애할 때 혹시 내 남자친구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가 막 나한테 막말을 한다. 협박을 한다. 폭언을 한다. 아니면 물건을 부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헤어지셔야 돼요. 더 심각하게 결혼하면은 이게 끔찍한 범죄까지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 이 사람이 폭력적인지, 폭언을 하는지, 협박을 하는지, 막말을 하는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결혼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심 잘 끝났는데 항소를 했죠. 상대방이 항소했죠. 항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항소 기각이 됐죠? 예, 저희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항소심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항소심은 고등법원이었어요. 이제 1심이 서울가정법원 이제 합의부에서 한 사건이니까 이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겠죠? 자, 고등법원에서 상대방이 이제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뭐 1심에서 자기가 이제 패소했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고 역시 반소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저희 사무실에 맡았고, 항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항소 기각을 하면서 피고 패소. 상대방이 항소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대응을 했고, 상대방이 이제 항소한 게 부당하다.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저쪽 피고가 부담한다고 저희가 역시 이긴 거죠? 항소심도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상대방이 항소 끝나고 어떻게 했죠?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했죠. 자, 이혼 사건 대법원까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상대방이 굉장히 어떻게 끈질겼어요. 자, 대법원까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사건이죠. 대법원, 이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원고, 저희가 이제 맡았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저희 변호사 총 출동했죠. 김서연 변호사님, 김정은 변호사님, 이인철 제 변호사, 최재 변호사. 저희 사무실 이제 변호사님이 대법원 사건도 이제 맡았고요. 자, 대법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고 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자, 여기 대법원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패소한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제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역시 상대방의 상고가 이유 없다. 아예 그 심리 불속 게임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 사건은 그냥 뭐 본안까지 갈 것도 없고 바로 그냥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승소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승소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판결이라는 거는 확정이 돼야지만 전부 끝난 거거든요. 1심이 끝나고 그 항소 기간이 2주 아닙니까?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는 거고. 항소도 마찬가지예요. 항소 기간이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판결 선고된다 2주가 지나면 이제 확정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대법원은 이제 어떻게 돼요? 판결 선고되면 그냥 바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건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우리 의뢰인분이 굉장히 고생했겠죠. 재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다행히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적으로 끝난 사건 1심 승소, 2심 승소, 3소까지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 승소 사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